처음엔 제가 교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되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니까 학부모가 된 거죠. 근데 제가 학부모가 되니까요. 아이를 낳으니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샘물같이 올라오는 사랑 있잖아요. 저도 뭔가를 더 주고 미안하고 그쵸? 이해 가시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우리는 깜깜한 정말 동굴에 살았었거든요. 뭐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된 사랑으로 우리는 빛을 보고 아 여기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구나. 그런 것처럼 지금 동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길들을 저희가 만났던 그 길들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거든요. 별이 빛나는 거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때. 그 마음이 정말 어둡고 힘든 분들에게 저희는 별을 달아주고 싶은 거예요. 희망의 별을.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안현지라고 합니다. 남편 이상훈입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원주시 타장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상훈 씨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림의 주인공은 바로 아내 현지 씨입니다. 왔어, 여보? 어서 와. 힘들었지? 함께 퇴근길에 오르는 두 사람. 부부는 27년 경력의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올해는 그 업무 부장을 담당하면서 좀 전담 교사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3, 4, 5, 6학년 과학과 5, 6학년 실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학년 담임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교무를 맡느라고 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어요. 아이들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놀아주고 또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옆에서 바라봐주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로망이고 행복이었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도 여느 때처럼 무사히 귀가를 했는데요. 아들 민섭 씨가 부부를 반겨줍니다. 아빠 왔어요? 그래 민서가 잘 있었어? 네. 학교 왔다 왔어? 네, 학교 갔다 왔어요. 점심 뭐 먹었어? 봐봐. 점심 뭐 먹었다고? 각자의 일과를 보내고 보금자리로 돌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오붓하게 다과를 즐기는 세 식구.
네, 저희 부부랑 또 딸, 아들 이렇게 5명이에요.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슬하에 3남매를 둔 27년 차 부부 상훈 씨와 현지 씨.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꽈함에 이름도 적지 않은 그 하얀 관제 엽서에 시 한 편을 적은 그 엽서가 매일매일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굴까 궁금하고 하게 매일매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오는데 안 오는 날 누구지? 더 궁금하고 왜 안 올까 궁금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에 선배님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엽서를 보낸 사람이 나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딱 안사람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정지되어 있고 저희 안사람 뒤쪽에 후광이 쫙 펼치면서 저희 안사람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무슨 과인지 이름은 뭔지 어느 동아리인지 해서 그 영어과 과함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집어넣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 저봐 아빠 맞아? 어유 머리숱이 야 젊었네. 이때가 젊었네. 저봐 이때 아빠 멋있지? 나는 사실 독사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는 세 사람. 삼남매 모두 하늘이 준 귀한 선물이자 축복이지만 그중에서도 둘째 민섭 씨는 부부에게 더 특별한 자녀라고 하는데요. 6살 때 자폐성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았어요. IQ 50으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공부는 할 수 없다. 참 절망스러웠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제 마음의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뭐라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정말 깜깜한 동굴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절망이 있었거든요. 조금 다른 아이를 키우며 울기도 많이 울었던 두 사람. 친구들한테 맞고 들어오기도 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기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누나 동생하고 똑같이 키웠어요. 안 되는 것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야단도 치고 훈육도 하면서 저 혼자 이름 짓기를 아름다운 싸움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이 아이와 정말 많은 마음의 싸움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느렸지만 부부의 사랑과 노력으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희망을 전하는 강사를 꿈꾸고 있는 민섭 씨. 민섭 씨를 키우면서 부부의 삶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왜 우리 부부에게, 왜 나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부부가 정말 앞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이뤄야 될 목표만 보고 막 이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섭이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딱 멈춰보고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건지 다시 뒤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참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더 많은 이웃을 알게 됐고요. 더 많은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알게 돼서 우리에게 정말 복덩이 아들이에요. 복덩이 아들 민섭 씨와 오붓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외출에 나선 두 사람.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영장으로 향하는데요.
수영장 로비 한편 책으로 가득 채워진 이 공간은 상훈 씨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 책 읽는 거하고 글 쓰는 거를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나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공간이 좀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 별누리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고 아무나 누구나 오셔서 마음껏 책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코드 작업도 없고 그냥 읽고 좋으시면 집에 가져가셔도 되고 집에 있는 좋은 책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으면 갖다 놓으셔도 되고 그런 만남의 공간입니다. 문학 잡지 등단 작가이기도 한 상훈 씨에게 또 하나의 꿈이었던 도서관. 이곳에서는 독서뿐 아니라 강연,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상훈 씨가 책 정리를 하는 동안 현지 씨는 잠시 후 있을 강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과의 소통은 제가 충분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아이들과 연결된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이게 참 교육이 안 되고 정말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한 해 한 해 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트톡 언바스쿨을 이제 개강하게 되어서 도서관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작은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7년 경력의 교사이자 세 아이의 부모로 강연을 통해 육아와 교육 경험을 나누고 있는 부부. 곧 강연이 시작되는데요. 인성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성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애가 막 성격이 안 좋아, 인생이 쓰레기야, 인성이 쓰레기야, 인성이 꽝이야 이러면서 그 인성이라는 거를 어떤 개인의 성격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인성을 성격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인성교육 싫어요. 왜냐하면 내 성격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감싸고 싶은데 그걸 터치하는 걸 당연히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거죠.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세발 자전거의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부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골든타임 이렇게 해서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정말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하는 교육의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그런 자녀 교육의 골든타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또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작은 노하우들 지역사회에 같이 그 어머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수다도 떨고 또 재밌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죠. 그걸 욕구 피라미드라고 하고 누구나 부모가 처음이라 서툴고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교사와 세 아이의 부모인 두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는 학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고 때론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강연에 열정을 쏟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좋은 몸에 좋은 약이 있으면 이거 진짜 좋아요 하고 이제 막 권유해주고 싶고 막 이게 어디서 좋은 싼 옷을 사면 여기 가니까 옷이 정말 싸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처럼 제가 부모로서 가졌던 마음 또 교육자로서 가졌던 마음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걸 알면 교육이 육아가
어렵지 않아요. 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다 봉사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하고 싶어서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되게 됐습니다. 꼭 하나씩 쭉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꼭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많이 읽어주시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좀 많이 좀 소개시켜주고 또 책도 주시고. 한 권의 책 선물과 함께 마무리된 강연.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엉클어진 머릿결 이젠 비서봐도 말을 듣지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지만 감은 두 눈 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을 열고 따스한 손길 쓸쓸한 내 어깨 위에 포근한 안식을 주네. 저 붉은 바다 해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첫 곡 그 아름다운 세상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마음을 열어서 함께 나누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가수님 노래를 듣는데 정말 그 소망과 꿈이 막 이렇게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미로운 노래에 이어 이번에는 따뜻한 편지를 만나볼까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하나뿐인 딸 혜림이에요. 어릴 때는 이런저런 일로 손수 만든 카드를 많이 드렸었는데 크고 나서는 많이 못 써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번은 엄마께 동생들을 왜 이렇게 혼내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큰일이 아니었는데도 자주 혼이 났었거든요. 그때 엄마는 너희 모두 다른 모양인데 내가 똑같이 대하면 안 되지. 동그라미에게는 동그라미에 꼭 맞게, 세모에게는 세모에게 꼭 맞게 해주는 것이 엄마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들의 모양에 꼭 맞게 사랑해주시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부족한 제 모양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모양으로 자라나게 된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엄마 아빠, 너무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남은 날 동안 주님 안에서 지금만큼만 행복하게 지내요. 세계 최고로 사랑해요. 큰딸 혜림 올림.
제가 혜림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찡한데요. 둘째 연년생으로 태어난 둘째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누나가 아기인데도 아기 대접을 못 받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취급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엄마 아빠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든든하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운, 정말 고마운 딸이죠. 혜림아, 엄마야. 우리 혜림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산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하자. 사랑해. 엄마, 우리 선생님은 참 교육에 진심인 것 같아. 예전에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전해주시는데, 아, 내 진심을 알아주는 아이가 있구나. 누군가 알아주는구나. 또 어떤 작은 마음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저에겐 굉장히 소중하고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한국 교육이 위기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계기가 되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긍정적인 변화, 이것만큼 정말 의미 있는 일은 세상엔 없거든요. 누군가의 가슴에 제가 기억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교사 이상훈으로 남기보다 이상훈 선생님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선생님으로서, 앞선자로서, 조력자로서 함께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고 싶습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한숨 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삼남매의 부모이자 교사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을 꿈꾸는 현지 씨와 상훈 씨.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